자, 24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끝나기는 끝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옛말의 문법은요. 그 앞에 거 다 들으셨으면 번거로우시면 이 부분은 나중에 그 스텝 3 할 때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셔도 돼요. 거의 계륵 같은 부분입니다. 계륵 같은 부분이고 제가 좀 전에 그 23강 마무리하면서 22강 끝이라고 했는데 좀 전에 했던 게 23강이고요. 이제 24강입니다. 자, 보죠. 이제 중세국어, 근대국어 문헌들 보면서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부분들 조금 더 볼 건데 역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시험에 출제 안 된 지 꽤 됐어요. 꽤 됐는데 올해 이제 뭐 출제가 된다면 지방직 7급에서 조금 출제될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고요. 9급 범주에서는 거의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요거는 우리 핵심 어법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현대어 풀이 다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 창제의 그죠? 취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문법적인 거 주요한 거 몇 개만 보죠. 여기 보면 복잡하게 쭉 해서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 같은 거 있잖아요. 1번에 나랏 말싸미라고 했을 때 그죠? 방점이 있다라는 건 시각적으로 확인되죠. 이 당시에 방점이 있었다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텍스트 줬을 때 방점이 있으므로 그죠? 고저가 있었다. 고저를 표시했다. 성조를 표시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히려 이제 이 훈민정음, 세종어제 훈민정음 서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326쪽에 핵심적인 거 위주로 보겠습니다. 현대 국어와 비교하는 건데 이런 거죠. 본문을 주고 나서 그죠? 선택지에 이제 이런 설명들이 나왔을 때 이해할 수 있으면 돼요. 이를테면 공부의 초점이 이루 고자를 중세국어 시기에 니루 고저로 썼다라고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만 현대어로 바꿔보고 현대어로 풀이해보고 문법적으로 설명된 거 보고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있으면 돼요. 보세요. 니루 고저 어떻게 해요? 이루 고자 그러면 지금 어두에 니은이 현대고 그러면서 탈락했고요. 이 당시는 고전대 고자 해가지고요. 어미 모음이 양성화 됐죠. 당시에는 어두자음군 썼는데 지금은 안 쓰고요. 그 다음에 표디 표지 해가지고요. 이를테면 원래 이제 현대 국어에서는요.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데 이 시기에는 뭡니까? 예, 국외음화가 일어나서 현대 국어의 표지 이런 형태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죠? 한번 보시고요. 스물 같은 경우에 스물 이렇게 되는데 우리 왜 입술 소리 아래에 의가 우로 되는 걸 원순 모음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국어로 오면서 원순 모음화가 됐다. 그리고 이제 요거 세 번째 거요. 중세 국어에서 근대 국어식으로 가면서 하나의 형태소 안에서 국외음화가 일어났고 현대 국어의 그 형태가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현대 국어에는 이런 식의 어휘에서 국외음화 일어나지 않아요. 그다음에 문법상의 차이점. 자, 중국애를 중국과 해가지고요. 이거 이 당시에는 비교 대상에 붙는 조사가 비교 부사격 조사가 과 대신에 에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의미상의 차이점. 문법 나와도 이런 게 나오죠. 어린 같은 경우에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적은. 그 다음에 놈 같은 경우에 사람에서 남자의 낮춤말로. 그 다음에 어여삐 같은 경우에 가엾게에서 예쁘게로 바뀌었다라는 거. 얘는 지금 의미가 이동된 거고요. 얘는 의미가 축소된 거. 얘도 역시 의미가 이동된 거 이렇게 되겠습니다. 역대 공무원 국어 시험에서 수학 언해를 가지고요 문법을 낸 적은 없어요. 오히려 현대어 풀이하고 주제와 관련되는 한자 성어 같은 거 꺼내리는 게 핵심이었었고요. 한번 가보죠. 처음 보는 거니까 현대어 풀이 보세요. 공자가 증자에게 일러 가라사대 몸이며 형체며 머리털이며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헐게에서 상하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요. 그 다음에 몸을 세워 이거 출세한다는 얘기예요. 출세해서 도를 행해서 이름을 후세에 떨침으로써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참이니라라고 해가지고요. 효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위 자강이라든가 부자 유친 우리 교재에 쓰여 있긴 한데 맨 아래쪽에 시험에 나온 한자 표기 자체로 나오니까 익혀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나 보시면 유익한 이가 그죠? 세 가지 벗이고 해로운 이가 세 가지 벗이니 정직한 이를 벗하고 믿음직한 이를 벗하고 들은 것이 많은 이를 벗하면 유익하고 그 다음에 거동만 행동만 익숙한 이를 벗하고 아첨하기 잘하는 이를 벗하고 말씀만 익으니 말만 그럴싸하게 말만 익숙하게 하는 이를 벗하면 해로운이라 해가지고요.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의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와 관련해서요.
벗과의 사귐을 이기하는 삼강오륜의 윤리, 부무유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쁜 친구를 사귀면 나쁜 물이 들리기 쉽다 해서 금묵자 흑 해가지고요. 친구 사귈 때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로 요런 한자 성어들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내용적인 거 보시고요. 요거 소학원의 일부분 인용한 요 부분은요. 문법적인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이런 거. 공제 같은 경우가 해석은 공자가 이렇게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이런 거죠. 현대 국어에서는 가가 붙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격 조사가 이 시기에는 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공자의 이 붙어서 결과적으로 공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즉 주격 조사가 이 계열밖에 없었다. 그다음에 갈아 샤대라고 했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때 끊어 적는 방식 분철이 나타났다. 그다음에 얼굴 같은 것 의미 변화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교재 오타가 있는데 정오표 카페 올려놨습니다. 자, 형체에서 말 그대로 안면을 뜻하는 말로 의미가 축소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예요. 밭자운 같은 거 보면서 우리가 살짝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원래 밭잡다에 그죠? 은이 붙은 형태가 되는 건데 밭잡다에 안이 붙은 형태가 되는 건데 중세 국어에 이렇게 받침 비읍과 그죠? 초성 이응이 만나면 순경음 비읍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이 시기에는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다만 요런 거 이걸 외우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면서 이게 현대 국어에 비읍 불규칙 용어가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예전에 기상직에 한번 나왔었는데 순경음 비읍의 소실과 관련된 어휘를 찾으라라는 말이 나오면 현대 국어에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비읍 불규칙 용언을 찾으면 됩니다.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문법 말고요. 어휘적인 측면만 볼게요. 그죠? 들은 것이 많은 사람 박학다시. 그다음에 거동만 행동만 익숙하게 하는 사람 겉만 번들어한 거죠. 빛 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 그다음에 아당하기 아첨하기 잘하는 사람 했을 때 요거 교원 영색이라는 한자성어 생각할 수 있죠. 문법보다는 내용적인 측면과 관련된 거 보시고요. 네, 거기 2번 표에 15세기, 16세기 국어의 차이점 나와 있는데 요거 됐습니다. 너무 과도해요. 이게 뭐 계속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고 자료로 행여나 싶어서 다뤄드리긴 했는데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짚어드린 것만 하세요. 네, 근대 국어 나와 있어요. 뭐 근대 국어 특징 가볍게 보시고요. 그죠? 그다음에 근대 국어의 표기 방식. 이 당시에 성조가 소멸해요. 방점 안 보이겠죠. 그죠? 그다음에 문자 체계도 변화하고요. 외울 필요 없어요. 성조 소멸한 거는 글자 왼쪽에 방점 안 찍힌 거 보면 드러나는 거죠. 그다음에 아래 아가 소실되는데 다만 이런 거예요. 아래 아가 정확하게 발음하면 이 발음에 가까운데 다만 발음은 사라지고요. 발음은 아하고 똑같이 하고 다만 표기로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실됐다라는 것은 음가 즉 발음이 소실됐다는 거고요. 4번 됐고요. 그다음에 근대국어식의 요거는 알아두죠. 근대국어 말기에 주격조사 가가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6번 시상법 시제와 상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과거 시제가 확립됐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띄어쓰기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문장 구성 방식 현대 국어에 가까워지고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한글 사용이 확대되고 개화기와 맞물리면서 외래어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근대 국어 시기에 근대 국어 말기에 주격 조사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근대국어 문헌 볼 텐데요. 근대국어 문헌도 나오게 되면은 내용적인 측면의 분석이 나오지 문법적인 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에 국가직 7급에서 문법적인 거 나오기도 했는데 한 2포인트 정도는 잡아 드릴 겁니다. 자, 한번 보죠. 현대 오프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9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자, 홍색이 붉은색이 거룩 매우 아름다워서 붉은 기운이 하늘을 띠놀더니 그죠? 해 뜨기 직전의 상황이죠. 이랑 사람 이름이에요. 이랑이 소리를 높이 해서 나를 불러서 저기 물밑을 보라라고 외치거늘 급히 눈을 들어보니 물밑에 홍은 붉은 구름을 헤치고 큰 실오락이 같은 줄 햇살 얘기하는 거죠. 붉기가 더욱 기하며 기운이 진홍색 같은 것이 차차 나와서 손바닥 너비 같은 것이 붉은 기운이 퍼지는 거예요.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매우 선명했다는 거죠. 숯불빛 같더라. 제가 오늘 이제 오늘까지 다 완강하려고 하루 종일 찍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강의 오니까 목이 맛이 가네요. 자, 차차 나오더니 해가 나온다는 거죠. 그 위로 작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가지고 요건 알아둬야 돼요.
해가 작게 보이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것이 붉기는 호박구슬 같고 보석이죠. 맑고 환하기는 호박보다, 보다라는 뜻이에요. 더 곱더라 해가지고요. 일단 해 떠오르기 직전에 정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붉은 위로 훌훌, 작게 보이는 해가 훌훌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나왔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너비만큼 반드시, 그죠? 요거 반듯하게 비치면서 밤 같던 기운이, 앞에서 얘기했던 회오리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오리밤 같았던 기운이 해가 돼서 차차 커가며 드디어 뭐 해졌어요? 쟁반만해졌죠. 이것도 해를 빗댄 겁니다. 그래서 불긋불긋 번득번득 뛰놀며 적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그죠? 먼저 나왔던 붉은 기운은 차차 사라지고 해가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주 하며 하리 같고 장독 같은 것이, 왜 해 뜨고 나면 좌우에 붉은 기운이 이렇게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항아리 독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좌우로 뛰놀며 황홀이 번뜩여 양목 두 눈이 어지러우며 붉은 기운이 명랑해서 처음에 붉은색을 해치고 천중의 징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져서, 이것도 해 빗댄 거죠. 더 커진 거. 물속에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항독 같은, 해 주변에 요거 붉은 기운도 사라지고요. 처음 붉게 겉을 비추던 것은 모여서 소혀처럼 드리워져 물속에 풍덩 빠진 듯 싶다는 이런 거죠. 수면 위로 해가 수레바퀴만하게 떠오른 다음에 해의 붉은 기운이 이렇게 쭉 수면에 비치는 상황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색이 조여하며 햇빛이 밝게 비치며 물결의 붉은 기운도 차차 사라지고 햇빛이 맑고 환하니 만고천하의 이 세상에 그렇게 대단한 광경은 맞설 것이 없을 듯 하더라 해가지고요. 말 그대로 일출의 장관을 다룬 거고요. 내용상 해 빗댄 소재, 이를테면은 회오리밤, 그죠? 그 다음에 큰 쟁반, 그리고 수레바퀴, 이건 해를 빗댄 소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출의 장관 다루는 거고, 구성 방식은 어때요? 해가 뜨는 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추보식 구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해 뜨는 광경을 자세히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서사와 묘사, 그 다음에 해 뜨는 광경 묘사한 다음에 마지막 만고천하의 그런 장관은 대도할 게 없을 듯 하더라라고 해가지고요. 앞에 경치 묘사하고 뒤에서 감흥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 후정의 방식이 쓰이고 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문법적인 건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망지 7급까지 보시는 분들은요. 주요 문법은 좀 몇 가지 체크해 두죠. 자, 요거 의문상의 특징 요건 됐고요. 의문에서 333쪽이죠. 4번에 원숭 모마라는 거. 우리 왜 일문단에 보면 숯불빛 같은 거, 그죠? 옛날에 중세 국어 때는요, 오늘날 얘기하는 물과 불을 불 이렇게 썼는데 이 시기에 오게 되면 불을, 그죠? 불이라고요. 불이 아니라 불이라고 써서 원순 모음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밑 했을 때 물밑은 또 여전히 물이라고 쓰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원순 모음화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명사형음이 기 같은 거 쓰이는 거, 이건 금방 시각적으로 확인되죠. 어휘의 특성은 가볍게 보시고요. 표기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당시의 핵심적인 표기법인데 이런 거죠. 거듭적기, 그 다음에 제음소와 칠종성법, 요게 중요해요. 그죠? 이건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중철 거듭적기는 이를테면 보세요. 일문단의 물 및 찰 같은 경우에 얘가 원래 해볼게요. 물에다가 그 다음에 아래를 얘기하는 밑, 그리고 오늘날의 을열에 해당하는 알이 붙은 건데 중철 표기를 써가지고요. 그죠? 받침 있는 실질 형태수는 원형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는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되죠. 그래서 물 및 탈 이렇게 되는 거고, 최종 표기가 물 및 찰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철 거듭적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여기 받침 티읕을 시옷으로 적은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릴 텐데, 근대 국어 시기에는요, 받침을 가나를 맛보세요. 그죠? 해가지고요. 외래어 표기법의 종성 표기하고 우연히 일치하는 겁니다. 우연히 일치하는 거고, 그래서 이 티읕 계열 같은 경우는 시옷으로 쓴 거예요. 이게 7종성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탈을 찰로 쓰는 것은요, 아래와 앞에서 국의 음화가 과도하게 나타나서 물 및 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나와도 문법이 일문단 가지고 분석하는 거 나오니까 요거 생각하시고요. 나머지는 됐어요. 그다음에 5번에 제음수화 표기와 칠종성법, 얘는 뭐냐면, 제음수화는 뭐냐면요, 우리 왜 특히 어간 받침이 거센 소리일 때 그 어간
받침의 거센 소리를 예사 소리와 히읗으로 쪼개서 표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요소죠. 당시에만 쓰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칠종성법은 받침을 가나를 맛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 왜 시옷이나 지읒 같은 것들 발음할 때 디귿으로 발음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쪽 계열을 다 그냥 발음뿐만이 아니라 시옷으로 표기를 했던 겁니다. 자, 보죠. 우리 1문단에 보면 제가 색깔 넣어놨는데 큰 실오리 가탄이라고 했을 때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하나만. 가탄이 이제 같다의 갓에다가 어미 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썼던 거죠. 그러면 재음소화 하게 되면 받침 티읕을 디귿과 히읗으로 쪼개는 거예요. 재음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게 되면 히읗이 연음돼서 가탄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당시에는 종성을 가나를 맛보세요 7개 중에 하나로 썼다고 했죠. 그래서 최종 표기가 가탄,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음소와 칠종성법 이런 거 확인하시면 돼요. 괜찮죠? 나와도 요 정도 선에서 나오기 때문에 7급 지방직 7급 10월 달에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이거 학습하셔야 되고요. 9급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무시하고 있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9급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이 마지막으로 문법 따로 내면서 이걸 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요거 우리 왜 현대어 풀이하고요, 주제, 그다음에 내용 전개 방식은 알아두셔야 돼요. 왜 독립신문 창간사가 나오는데 우리 왜 앞에 세종 어제 훈민정음 어제 서문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소화거리나 동명일기는 이 당시에는 원래 띄어쓰기가 안 돼 있었어요. 다만 이제 우리 교재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띄어쓰기를 임의로 한 거고요. 실제로는 다 붙여 써 있었고 새로 쓰기 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새로 쓰기였습니다. 그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새로 쓰기였는데, 독립신문 창간사가 국어학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요, 오늘날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때 띄어쓰기가 최초로 나타나요. 그래서 국어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이것도 현대어 풀이해보죠. 말투가 되게 비슷해요. 자, 우리 신문이 한문은 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것은 한글 얘기하는 거죠. 상하기천이 다보게 하기 위해서다. 말투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날의 문장과 거의 유사합니다. 또 국문을 이렇게 귀절을 띄어쓰기 했다는 거죠. 아무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 속에 있는 말을 자세히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해가지고요, 국문으로만 쓰는 이유, 띄어쓰기 하는 목적 나와 있어요. 자, 제가 교재에 현대어 풀이 써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 적으실 필요 없어요. 훌륭한 교재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 문단. 자, 끝까지. 각국에서는 사람들이 남녀 할 것 없이 자기 나라 글을 먼저 배워서 능통한 후에야 외국 글을 배우는 법인데, 조선에서는 조선 국문은 아니 배우더라도 한문만 공부하는 까닭에 국문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다. 그래서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해 보면 조선 국문이 한문보다 얼마나 나은 것이 무엇인가니, 첫째는 배우기가 쉬우니 좋은 글이요, 둘째는 이 글이 조선 글이니 조선 인민들이 사상적인 의미 없어요. 백성이란 뜻입니다. 자, 알아서 백사를 모든 일을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기천이 모두 보고 알아보기가 쉬울 터이다. 자, 한문만 늘 써버릇하고 국문은 쓰지 않은 까닭에 국문만 쓴 글을 조선 사람들이 도리어 잘 알아보지 못하고 한문을 잘 알아보니 그게 어찌 한심치 아니하겠는가라고 해가지고요, 국문의 우수성, 그 다음에 한문만 썼을 때 폐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 또 국문을 알아보기가 어려운 건 다름이 아니라 첫째는 말마리를 떼이지 아니하고 띄어쓰기 안 했다는 거죠. 그저 줄줄 내려쓰는 까닭에. 이때는 세로 쓰기 했기 때문에 줄줄 내려쓴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글자가 세로 쓰기니까 위에 붙었는지 아래 붙었는지 몰라서 몇 번 읽어본 후에야 글자가 어디 붙었는지 비로소 알고 읽으니, 국문으로 쓴 편지 한 장을 보자 하면 한문으로 쓴 것보다 덜 익게 보고, 또 그나마 국문을 자주 하니 쓰는 거로 서툴어서 잘못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그러므로 정부에서 내리는 명령과 그 국가의 문서 서적을 한문으로만 쓰게 된즉, 그죠? 한문 못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만 듣고 무슨 명령인 줄을 알게 되고, 이 편이 자신이 직접 그거를 못 보니, 그죠? 그 사람은 무단히 병신이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국문을 알아보기 어려운 이유, 그다음에 한문으로만 썼을 때 문제점 같은 것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내용 정리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독립신문 창간사는요. 다음 보죠. 마지막 문단.
한문 못한다고 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국문만 잘하고 다른 물정과 세상 지식과 학문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한문만 하고 다른 물정과 학문이 없는 사람보다 유식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다. 자, 상당히 근대적인 사상이 나타나 있죠. 우리 글로 지식을 익히면 그저 신분 관계없이 높은 사람, 유식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조선 부인에도 국문을 잘하고 각색 물정, 각가지 세상 지식과 학문을 배워서 소견이 높고 행실이 정직하면 물론 빈부 귀천 간에 그 부인이 한문은 잘하는 거 다른 건 모르는 귀족 남자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다. 이것도 상당히 근대적인 사상이죠. 여자도 그죠? 우리 글로 학문을 익히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신문은 빈부귀천을 다름없이 이 신문을 보고 외국 물정과 내지 국내 사정을 알게 하려는 뜻이니 남녀노소 상하귀천 간에 우리 신문을 하루 걸러 몇 달간 보면 그러면 격일제 신문이라는 게 정보상 확인이 되는 거죠. 이거 확인하시고요. 새 지각과 새 학문이 생길 걸 아노라라고 해가지고요. 알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독립신문 구독에 의의로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자, 국어 사적으로는요. 띄어쓰기를 최초로 적용한 문헌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문법적인 특징 몇 개만 보죠. 자, 합용병서 이런 것들은 금방 보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문법적인 측면에서 문장의 종결형이 제가 아까 뭐뭐라라고 읽고 뭐뭐다라고 해석했죠. 그래서 현대 국어 해석과 비교해 보면 차이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옛날 말투, 한문 직역투 같은 게 그대로 나타나요. 이를테면 아니 쓰고 뭐뭐 한즉 이런 것들 옛날 말투죠. 우리 왜 요즘으로는 아니 쓰고가 아니라 안 쓰거나 쓰지 않고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의문형 무엇인가가 아니라 무엇인고 이렇게 쓰고 있고요. 목적격 조사 혼란 이런 것은요. 외우는 게 아니라 현대어로 바꾸고 나서 비교해 보면 돼요. 그래서 현대어에서는요. 현대국어에서는 백사를 말마디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지금 독립신문 창가서에서는 백사와 말마디 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는데 을이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현대어로 바꾸어 보고 나서 비교해 보면 목적격 조사에 혼란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어휘 한글 대신 국문, 그다음에 이 당시는 국민 대신 인민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기법 보면 띄어쓰기 하기는 했지만 현대 국어에서보다는 좀 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신문 같은 경우에 현대어로 바꿔보면 현대국어로 바꾸면 이렇게 띄어써야 되고요. 아니 쓰고도 아니 쓰고 쓰는 것은도 쓰난 것은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서 띄어쓰기를 의미 단위로 하기는 했지만 현대 국어에서만큼 엄밀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연철 남아있다 이건 됐고요. 근대 국어의 특징이죠. 거듭적기나 재음수와 표기 같은 게 남아 있습니다. 이를테면 보세요. 뜻에다가 인이 결합했을 때 그죠? 뜻은 원형대로 쓰고 뒤에 인이는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있죠. 그죠? 근대 국어의 특징이죠. 그다음에 높음 같은 경우도요. 보세요. 높다의 높에다가 은 붙은 건데 어간의 거센 소리를 비읍과 히읗으로 쪼개고요. 그 다음에 연음돼서 높은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런 거 재음소와 같은 게 독립신문 창간사에서도 확인이 되죠. 자,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교재로는요 자료를 많이 드린 거고요. 시험에 언급되는 거 특히 한 최근 7년까지 범주를 넓혀도요 시험에 언급되는 게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만 잘 아시면 돼요. 우리 336쪽 잠깐 보세요. 이 옛말의 문법과 관련해서 기출문제 모아둔 건데 동그라미 치세요. 336쪽에 2번, 2번, 그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예, 하고 계시죠? 9번, 10번, 12번, 14번, 16번, 그 다음에 18번 요 정도. 요 정도가 그래도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문제의 범주입니다.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죠. 오늘 해본 거요.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보죠. 1번. 기간과 동안은 의미가 중복됐으니까 그죠? 공사는 동안 맞고요. 니은 회의를 갖겠습니다. 번역투니까 회의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열려져 3번. 그죠? 이중피동이니까 열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 보면 지난번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자연스러우니까 바꿀 이유가 없죠. 그래서 구속시켜다로 고쳤을 이유가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 언어 예절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 1번 보세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에서의 말씀은 말을 높여 이르는 단어이므로 말로 아니죠. 우리 왜
자신의 말을 가리키는 말씀은 낮춤말이고요. 언어 예절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바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혜정 할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당신의 장수를 진짜 소중히 여기셨어요 해서 당신은 3인칭 자기를 높여 이러는 말. 그래서 어를 가리키는 지역이 대명사는 당신이 맞죠. 2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남에게 말할 때는 자기와 관계된 부분을 낮추어서 저희 학과, 저희 학교, 저희 회사 되고요. 여기까지는 되는데 나라는 절대로 저희 나라라고 쓰지 않습니다. 한 단어로 우리나라라고 쓰죠. 그 다음에 가격이라든가 물건 같은 거 높여요, 안 높여요? 안 높여요. 그래서 4번도 안 되는 거죠.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표기 방식 해가지고요. 이어 적기. 이게 뭐예요? 연철이죠. 그리고 이어 적기가 뭔지 설명도 나와 있어요. 보세요. 우리 왜 이어 적기를 하게 되면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겠죠. 그래서 설령 여기 있는 것들이 해석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요. 불이 깊은, 바람에 아님 일세, 발 아래 가난이 해가지고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면 이어 적기 연출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맹가란을. 이런 발음 어떻게 돼요? 받침이 연음되면 맹가, 러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 여름돼서 발음되는데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3번은 이어 적기를 한 게 아닙니다. 자, 표기법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부를 때는요. 중세국어 문헌의 의미가 해석이 안 돼도 표기 발음 일치 여부로 이어 적기 아닌지 이어 적기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느끼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그죠?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에 나오는 옛말의 문법은 스텝 3, 그죠? 스텝 3에서 행문고에서 또 다시 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옛말의 문법은 시간 없으면 그냥 기출 문제 최근에 거 가장 최근에 거 우리가 이제 쇼출해서 다루는 것만 좀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굳이 다룰 필요 없기도 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1.5 어법의 완성이 완강이 됐고요. 진작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먹고 사는 게 여전히 팍팍해요. 이제 여기까지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팍팍하고 참 시간 쪼개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좀 늦기는 해도 여러분께 약속을 지켜야 되고 모자라지만 모자란 대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고 또 이제 채워 나가면서 끝까지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분이 보시든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1.5 어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쇼출하고 그다음에 스텝 3, 4 해가지고요. 2월 말까지 쫙 마무리할 거예요. 뭐 공부 많이 되셨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해도 충분히 어, 학습하고 그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1.5 어법의 완성 강의는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